네,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출연자시죠? 예, 동부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지수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뉴파워 프리즈마 네. 상장 앞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뭐 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일단 플라즈마를 활용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에다 그 자기 기술을 납품을 하고 제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일단 사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거의 모든 제품들이 플라즈마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플라즈마가 뭔가요? 일단 저도 그 용어가 사실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그 스타워즈를 봤을 때 강성검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에너지가 집중돼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물질은 세 가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4의 원소라고 불리는 플라즈마는 기체에다가 조금의 더 에너지를 가하면 이온과 양성자, 중성자 이런 특별한 또 성질을 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 예. 그걸 활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을 한다든가 핵융합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의료 기계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품에 어떻게 보면 원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도 네. 문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문과인데요. 사실 뭐 네. 설명하시지만 잘 모르시겠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저는 예. 뭐 엑스타워즈의 강성검을 검을 생각을 생각하자. 하자. 네, 그게 예.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제품들 만들고 있습니까? 네, 일단 크게 네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RF 제너레이터라는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RPG라는 간접 플라즈마 세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칭 장비랑 그다음에 시뮬레이터 장비가 있긴 한데요.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RF 제너레이터라는 좀 발음도 어려운 그 제품인데요. 네. 일단 고주파 전원 장치라는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그러한 장치인데 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고주파 정력 공급기인 RF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다음에 공정들의 가운데서 플라즈마가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전력을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LCD, OLED, 예전에 나왔던 PDP 그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활용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적고요. 네. 사실 이 분야가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응용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의 성장이 좀 많이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플라즈마에 관련해서는 동사가 많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고 시장이 커져갈수록 좀 당분간도 이 회사의 매출 비중 자체, 그다음 매출 단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간접 플라즈마 세정 장치입니다. 역시 어려운 장비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공정을 하고 나오는 가스를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가스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유해 가스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플라즈마라는 특수한 물질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인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공정상에 나올 수 있는 오류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MS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2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캐파 MS를 갖고 있는 좀 지휘력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요. 그럴수록 저희 문과생들은 나날이 힘들어집니다. 예, 네. 뭔가 어려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좋습니다. 돈은 벌고 있나요? 회사 실적 한번 확인해 네, 보시죠. 실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액이 2013년도에 321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51억, 2015년도에는 50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단 보시면도 이제 2014년도에는 아마 중국 법인이 설립되면서 순이익단이 조금 꺾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영업이익 부분 보시면 54억, 59억, 그다음에 86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15년부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들에 대한 수주들이 많이 이어지면서 좀 실적이 많이 붐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제가 반도체에 관련돼서 기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이클이 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사의 수혜 역시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플라즈마를 대체하는 뭐 다른 기술이라든지 진입할 수 있는 경쟁자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상장 이외 주가는 이미 상장돼 있는 유사 업체들의 최근 네.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요. 네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경쟁 회사들을 어디 정도로 잡으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다원시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을 수가 있고 유진테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완벽하게 또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원시스는 핵융합을 가지고 있고 또 그중에 일부가 플라즈마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비교할 수 없고 주선 엔지니어링,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펀은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좀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반도체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더 맞추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정책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좀 성장산으로 펄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16배, 유진테크는 14배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뭐 상장했을 때 예상되는 시가총액 또 뭐 공모 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저도 오늘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가격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그 2015년도 실적이랑 그다음에 16년도에 20%가 상승을 했다. 실적이 상향이 됐을 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펄을 아까 13배를 하단으로 뒀고 많이 줄 수 있는 25배를 상단으로 뒀는데요. 네. 일단 15년도 13배 기준이면 1,000억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25배를 줬을 때 2,000억. 그다음에 2016년에는 그 2016년 실적이 상향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13배를 줬을 때는 1,280억 가량, 그 다음에 25배를 줬을 때는 2,46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제가 그 화면 보시다시피 14,000에서 33,000원 정도로 주가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공모가 자체가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뭐 공모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모가가 적절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최근에 보기 드물게 좀 룸이 남아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책정된 공모 가격이 굉장히 하단 기준으로 적용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모 가격 너무 비싸게 기업들이 막 적어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공모주 시장의 부진 내지는 불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싼 값에 한번 나가보자 이런 전략을 좀 다르게 짠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좀 작게 잡고 수요 좀 어떻게 흥행을 좀 이끌어볼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기관 투자자가 많이 집중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가도 좀 낮게 형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리하면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유파워 프리즈마 굉장히 공모 가격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네. 주시는 건데 네. 그럼 앞서 저희 밥켓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두산 네. 밥켓. 네. 좀 지금 전 출연자분께서는 뭐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고 두산 밥켓 비싸다라고 보는데 우리 전문가분은 두산 밥켓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분명히 비교하는 기업들 자체가 그 밸류 자체를 상당히 두산 마켓 자체가 많이 높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뭔가 다른 스페셜한 게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 높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기계 업종이 사실 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 명확히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비교 피어 그룹을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고평가가 돼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정리하면 두산 바켓은 비싸고 뉴파워 프리즈마는 가격이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